내용은요, 잔이윤 씨의 최근 모습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일단 과거 영상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시시한 게 상식에 맞습니다. 내 말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뭘 사과하라는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신체 나이가 64세로 나왔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하고 상대를 해서 이 푸시업도 더 많이 하고 옆차기, 돌려차기 이런 거 앞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루틴을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해와서 오늘 먹는 약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렇게 건강을 자신하던 분이었는데 홍정선 기자, 오늘 이 사진이 잔이윤 씨의 최근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LA 그 코리아타운에서 한 13km 떨어진 곳에 양로원이라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홀로 있고 휠체어가 없으면 거동도 못하는, 그러니까 일어서서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죠. 근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토크쇼의 대부잖아요. 네. 근데 거의 실어증에 걸렸다 할 만큼 말을 하질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해도 예. 멍하니 있거나 짧게 한마디 하거나 예. 그런 상태라고 하고,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게 당신이 누구신지 아세요? 자신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했더니 한참을 생각하는 것 같더니 눈물을 터뜨리더라는 지금 거예요. 이 사진이 그 질문을 하니까 네, 저런 표정을 맞습니다.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는데 잔이윤 예. 씨가 본인이 누군지 기억 못한다는 게 정말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82살이고 치매 증세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잔이윤 씨가 굉장히 건강했었거든요. 워낙 잘 알려져 있던 분이 저런 모습으로 언론에 등장하니까 정말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면서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는데요. 여튼 평소 때 또 건강 관리를 정말 잘했던 분이고 예. 아까 화면에서 봤다시피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던 분인데 누구도 저런 상황, 나이 들면 저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튼 하루빨리 치매와 관련된 어떤 약품이라든지 네.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그 영상을 봤던 게 2014년 영상인데 불과 3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잔이윤 씨에게 뭔 일이 있었을까요? 그 중간에? 그 당시에 관광공사를 하면서 감사직을 맡았었는데요. 감사직을 맡았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아까 국회에 나와서 운영위원회 과정에 나와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하고도 뭐 겨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건강한 태도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뇌졸중이 조금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황급하게 이제 치료를 위해서 감사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한 3년 동안 미국에서의 생활이나 이런 인터뷰 내용들이 사실은 들려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뇌졸중을 잠깐 쓰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한 어떤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었는데 예. 그 이후로 이제 최근에 지난해부터 다발성 뇌출혈이라고 하는 그게 좀 뇌출혈.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치매라고 하는 것이 노년에 이제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진행 단계가 저렇게 급격하게 오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원인이 됐던 것이 바로 다발성 뇌출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만히 앉아 있는 이유가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조금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처음에 이 뇌 이상이 왔던 게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그 관광공사 상인 감사를 하던 시절에 일단 다발성 뇌출혈로 쓰러졌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던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에 돌아가서도 사실은 이제 방송, 뭐 한국 방송에서 부인과 나오긴 했지만 2009년 이미 이혼한 터라 이제 양로원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또 뇌출혈이 있었고 그리고 네. 이제는 알츠하이머까지 왔다 그래요. 예. 하다 보니까 지금 본인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또 말하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요. 기억은 점점 잃어가고 말할 수 있는 표현력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 말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네. 실어증 아닌 실어증 상태가 돼서 계속 멍하니 있는 시간만 지금 늘어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그러니까 2016년 인터뷰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어로 업무를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게 원인이라고 당시에 본인은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공사의 감사직이다라고 하면 뭐 선거에서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대한 봉사직으로서 이렇게 보상으로서 그런 의미가 준다라는 있죠. 그런 의미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잔이윤 씨는 그게 그렇지가 않다.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감사로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봐야 될 서류라든가 결제해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의 어떤 병세가 이렇게 악화되었던 거. 네. 잔이윤 씨가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 2년 사이에 안 좋아졌던 것은 상인 감사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예.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랬을 좀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잔윤 씨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요. 아내분하고 여러 차례 좀 TV에 나왔었습니다. 이때 좀 부부애를 보여줬었는데 그 영상 좀 한번 보겠습니다. 권태기 느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또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나를 생각해서 듣는구나 이러다가 그게 자꾸 들으면 지겨워. 좋은 소리도요.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투고 싸우고 뭐 이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권태기라고 많이 느껴본 적은 그렇게 없어요. 현관에 들어오는데 신발이 있는데 그게 너무 보기 싫어. 그게 권태기예요? 싸우고 나서 미우니까. 다를 때는 안 그러고 싸울 때 싸워가지고 너무 고집피고 이럴 때는 그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 때릴 수도 없지. 그러면 지나가다 신발 보면 에이 화가 좀 덜 날 때는 에이 그러고 이렇게 쳐버리는데 화가 많이 날 때 밟아버려. 그러니까 이번 인터뷰에도 아내가 이제 올 거라고 잔윤 씨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주변 얘기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두 사람이 2009년에 이혼을 하긴 했지만 네.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본인들이 사정상 그냥 이혼했다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위장연을 한 거예요. 그러고도 한국에서 저렇게 계속해서 부부의 모습으로 출연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함께 사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데 한국 그 지난해에도 그 이미 요양원에 있을 때도 부인이 네.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내 집에는 못 모시지만 요양원이 오히려 24시간 돌봄이 가능해서 모신 거다. 그리고 내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때로는 외출 겸해서 우리 집에 가서 차도 마시고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작년이었어요. 지난해였는데 예. 지금 이 이제 잔윤 씨를 계속해서 돌보고 있는 지인의 말에 따르면 아니 부인 찾아오지 않는다. 찾아오지 않는다? 네, 연락이 끊어졌다라는 거고 잔윤 씨는 근데 그래도 기다리는지 사실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한 게 잔윤 씨가 64세 때예요. 18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을 했는데 18살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분명히 지난해도 얼굴을 봤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올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기억하는 게 거의 없는데 본인이 예전에 출연했던 자니 카슨이라는 말에 조금 미소 한 2, 3초 나오고 그리고 아내가 올 거예요. 아내를 기억하고 있고 기억이 많지 않은데 아내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있다는 거를 이 줄리아 리가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다시 줄리아 윤에서 줄리아 리가 됐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병을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부분은 뭐 정확히 확인은 안 됩니다만 일단은 좀 더 씁쓸한 것이 이렇게 아프면은 주변에서 가족들이 좀 도와주는 노력이 있으면 그나마 난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 좀 그러네요. 일단 작년 4월에 그 관광공사 상인 감사로 근무하던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네. 그 당시에는 아내가 와서 바로 옆에서 간호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인터뷰 내용은 보면은 아무도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돌봐줘야 된다 하면서 나라도 돌봐준다. 저 한국에서 치료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잔유윤을 미국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양로원에 넣은 것까지 네. 아내가 계속해서 옆에서 수발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부인을 현재 옆에 없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잔유윤 씨가 그동안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치매 상태가 됐을 때 치매 환자를 돌봐본 가족이라면 네. 그 가족의 심정도 또 이해해줘야 되는 있죠. 측면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 옆에 가족이 없다고 해서 그 가족을 물론 있으면 예. 돌보는 데라든지 그 뭐 병환 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측면도 같이 좀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전혀 돌보지 않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김나국 변호사 네. 이 두 부부가 굉장히 조금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부부로서 TV에도 나오고
약간 좀 특이한 네,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혼한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2010년 이후로 굉장히 여러 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부부로서 출연을 하면서 그냥 뭐 부부의,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부의 어떤 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예. 나와서 너무나 재밌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요. 아까 저희 뭐 인터뷰 내용 봤겠지만 권태기를 느낄 시간이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또 어떠한 뭐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는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할 거냐라고 하니까 줄리아 리 씨 같은 경우에는 나 다시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잔이윤 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태어나도 줄리아 리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줄리아 리가 미안하게 또 생각을 하면서 웃으면서 앵커한테 다시 질문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왜 지금 이렇게 아픈 이유로는 이런 어떤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잔이윤 씨가 굉장히 미국에서 잘 나가는데 재산이 이제 고위공직자를 했기 때문에 재산이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보니까 본인 재산은 예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본인 재산이 한 4억 4천만 원이었고 이제 오히려 부인이 많았었죠. 16억 6천만 원인데 네. 그 이제 미 캘리포니아의 그 방송에도 공개가 됐었어요. 뭐 수영장도 있고 보통 대저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공개하는 것보다 네. 더 큰 대저택. 근데 하여튼 뭐 그 가격이 뭐 우리나라보다 부동산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6억 6천만 원일까라고 생각이 그 이상이 되는. 근데 또 그 집이 현재 이 잔이윤 씨의 이 근황을 전한 지인의 주장에 따르면 네. 경매가 돼서 이미 처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처분이 됐다. 그 돈이 누구에게 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예. 지금 부인이 이렇게 좀 정이 좋으셨는데 무슨 또 이분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건지 뭐 집도 경매가 됐다고 하고 최근에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일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이런저런 소문들이 막 돌아다니고 네, 있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잔이윤 씨가 굉장히 성공한 스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공한 기간이 반짝 성공을 했던 것이 아니라 1960년대부터 맞아요. 꽤 계속해서 길었죠. 성공을 했습니다. 예. 당시 이제 1959년도에 미국에서 데뷔를 코미디언으로 해가지고 1962년도 그 정도 연도에 사실상 미국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아시아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잔이윤 씨가 사실 자니 카슨 쇼라고 해가지고 단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는 걸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갑니다. 예. 그 당시 뭐 한 해 출연료가 2,800만 원이었다라고 한 해 이야기하고요. 출연료가? 한 해 출연료가 이 프로그램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으로 스타덤에 올라가지고 미국 뭐 라스베가스라는데 미국 곳곳의 클럽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또 노래도 하고 진행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한 부를 쌓았다 그러고요. 미국에서 성공해가지고 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1989년도에 또 한국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한국의 어떤 토크쇼 문화 자체가 없을 상황인데 예. 본인 이름을 걸고 토크쇼를 잔이윤 씨?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또 성공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재산이 뭐 모르긴 해도 100억 이상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 당시에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4억 4천만 원이다. 이거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예.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취재가 현재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보태서 말씀드리면 자니 카슨 쇼는 이제 패널로 자니 카슨이 이제 진행을 하고 동양인인데 최초로 출연을 했던 거고 한 34회를 출연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 말고 MBC에서 잔이윤 스페셜 쇼, 잔이윤 이야기 쇼에서 국내에서 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도 본인 이름을 걸고 예. 토크쇼를 했었습니다. 예, 그 토크쇼 영상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Johnny Yoon. Hello. I'm a comedian from Korea, and I've been telling American jokes. Tonight, I would like to tell you some of the funniest Korean jokes.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라는 삶에 살았는데 말이야. Oh, you've heard that before? Che bella cosa, una giornata sole, un'aria serenato, buona tempesta, 조맑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
노래도 상당히 잘했고, 그러니까 최경선 의원님 당시 우리가 어려웠을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던 그 상징성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미국에서 성공해가지고 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니 윤 쇼라는 또 예. 새로운 형태의 쇼 프로그램을 하고 자니 윤 쇼가 성공하니까 그와 비슷한 뭐 주병진 쇼라든지 많이 해가지고 생겼죠. 많이 그 비슷한 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내부에서 또 성공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세계 모든 그 어떤 경쟁자들이 모이는 미국에서 성공해서 왔다는 것도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예. 자료 그림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인터뷰한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유머 있고 청바지 입고 굉장히 젊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모습도 저도 좀 충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문희옥 씨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홍 기자님, 그 피해 여성 아버지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한 다음에 파장이 굉장히 큰데 문희옥 씨가 입을 안 열고 있어요. 네, 사실 한 명의 가수이기 전에 한 명의 여성이고 예. 또 지금 혼외자로 알려진 그 아이의 엄마잖아요. 당연히 입을 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이 녹취록이라는 게 바로 문희옥 씨와 이 소속사 대표 두 사람 간의 이 전화 내용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본인을 사기와 협박으로 고소한 여가수 측에 그 어떤 전화 녹취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예. 근데 문희옥 씨 측에서도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무엇에 대해서도 입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혼외자라는 게 굉장히 사생활적인 면이기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님, 뭐 이게 그 사기나 협박 사건하고 본질하고 벗어나는 건데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그 목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혼외자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비난이나 비방이나 뭐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서 녹취록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뭐 공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이 되지 않는데 네. 사실은 이 부분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고소와 강제추행과 사교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서 그 문희옥 씨를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받아들이기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네. 저도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명예훼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조금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희옥 씨와 소속사 대표 간의 음성 녹취인데 어떻게 이게 여가수 측에 있을까? 예. 근데 뭐 이렇게 어떤 이걸 절도를 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문희옥 씨가 본인의 이제 휴대전화에 있는 음성 목록들을 예.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그 후배 여가수한테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말하자면은 그 음성 파일들을 정리하다가 예. 뭐 이걸 뭐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글쎄 문희옥 씨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문희옥 씨도 당시에 이 소속사 대표를 만났을 때 약간 조금 뭔가 당할 듯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뭐 이것도 제가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연예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문희옥 씨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문희옥 씨는 본인이 당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후배가 당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잘못된 조언을 한 거죠. 근데 예.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문희옥이라는 가수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 근데 너가 이거를 지금 다 공개하면 네 이름이 못 남는다. 이건 분명히 후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잘못된 조언이었지만 예. 그 대목에서도 분명히 나도 나쁜 사람인 줄 안다 하는 부분에서도 약간 좀 맥락을 아는 기자들에게서는 그 이제 녹취의 내용이 좀 읽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수면 아래 있던 게 이번에 이 예. 혼외자 얘기로 올라온 건데 결국 문희옥 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혼 관계라고 하지만 이 소속사 대표랑 뭐 동거하고 살고 이런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이제 본인의 부인과 두 아들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네. 문희옥 씨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도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소속사 대표의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인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여가수에게 지금 성추행을 한 겁니다. 네. 사실은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이 녹취의 내용은 그것에 대한 어떤 분노를 좀 터뜨리는 그 대목이 있는 그 거죠. 내용이 있죠. 네, 나 가지고 논 거냐, 나를 사랑은 했던 거냐,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그 애한테 한 거냐. 그리고 예전에 사모님, 이 사모님은 이제 그 소속사 대표의 부인이죠. 예. 속였을 때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똑같이 속이려고 한 거냐. 나를 속이려고 한 거냐.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이 피해 여성의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문희옥 씨가 지금 최저생계비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희옥 씨가 있고 문희옥 씨가 속한 그 회사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좀 설명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문희옥 씨 같은 경우에는 왕성하게 굉장하게 활동을 하고 여러 행사나 이런 데에 단골로 초대되는 가수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신인 여가수의 아버지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희옥 씨의 어떤 그 생활하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밝혔는데 문희옥 씨가 이혼할 당시에 그 가정에서 발생한 그 남편의 빚까지 수억 원을 떠안아가지고 이 빚을 이자까지 갚느라 예.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소속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뭐 소속사 A한테 들어간다, 이 신인 여가수한테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가져간 돈이 2억 원이 넘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송 당사자로서 저쪽에서 갚을 돈이 없다는 거를 오히려 좀 드러내기 위해서 주장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웠던 상황. 사실 이제 돈을 요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회사의 사정이라든가 대표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여부와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돈을 빌릴 당시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돈을 막 억지로 끌어다 썼다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께서 고소를 할 당시에 변호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서 아마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도 조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희옥 씨가 그러니까 문희옥 씨는 이혼한 상태인데 그때도 아들이 한 명 있었네요. 저는 이제 슬아의 한 명 아들이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네. 지금 이 슬아의 한 명 아들과 혼외자가 같은지까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뭐 연도라든가를 보면 뭐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이게 개인사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 문희옥 씨의 일을 봐주던 분도 또 소속사 대표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취재가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문희옥 씨뿐 아니라 문희옥 씨 일을 봐주던 분까지 다 지금 충격에 쌓여 있을 상황이어서 네. 더 좀 취재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또 있습니다. 사생활 부분인 것도 있어가지고 네, 또 더 묻기가 그렇습니다. 좀 그런 거죠. 근데 문희옥 씨가 애초에 트로트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은광여고 3학년 시절에 그렇죠. 팔도 네. 사투리 메들리 트로트 음반을 발표했고 발표하자마자 정말 360만 장이 팔리면서 와 대단한 정말 그러니까 걸출한 신예가 나타났다, 다크호스가 나타났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전에 그 언니가 신문사를 다니고 있었고 유명한 그 안치행 선생님을 소개를 해줬던 거예요. 그 네. 안치행 선생님은 주현미, 박남정, 윤수일 등을 제작했던 음악가인데 그분이 노래 한번 해봐. 그래서 뭐 비 내리는 영동교, 한오백년, 이선희의 갈등. 근데 이선희의 갈등을 불렀던 건 이선희 씨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꿈은 이선희 같은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안치영 선생님이 너의 목소리에는 한국적 한이 서려 있다. 너는 트로트를 해봐야 되겠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싫었다는 거죠. 나는 이선희 같은 가수가 되려고 했는데. 좀 멋있는 노래를 부르고 그렇죠. 싶었겠죠. 예. 그런데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고 1년 동안을 비밀리에 안치행 선생님한테 사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3 때 앨범을 내놓게 됐고 아주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죠. 예. 저희가 뒤에 이제 종영군도 살펴볼 텐데 최경선 의원님, 문희옥 씨도 워낙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있었다고 좀 스스로 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그 문희옥 씨가 가해자로 지목이 돼가지고 고소를 당한 상태이지만 예. 아까 녹취록을 보면은 피해자일 수도 또 다른 한 명의 피해자일 수 있고 네. 피해자 겸 가해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과거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화병을 앓아서 노래 부르기 힘들 정도로 그 화병이 치밀어 오른 적도 있다. 이런 그 인터뷰 내용이 있는 걸
본다면은 단순히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겸 가해자 또는 또 다른 한 명의 피해자 예. 이렇게 문희옥 씨의 위치가 좀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가해자로 지금까지는 인식을 했었는데 조금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가요. 예. 화병이 있었던 요 시기가 그러니까 2000년대 지금 초반이거든요.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한 10년을 그 화병이 있었다고 이걸 2011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솔직하게. 네. 근데 따져보면 지금 이 혼외자의 나이 그 임신과 출산의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좀 같은 여성으로서 마음이 아픈 게 네. 목적어 주어는 뺐지만 문희옥 씨는 솔직하게 얘기했었어요. 이게 내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내놓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이 열이 올라와서 목까지 올라와서 나는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나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가수 문희옥이 아니라 한 여성 문희옥의 인생에 굉장히 예. 큰 이제 어떤 고통이 찾아온 순간이었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여가수 측의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또 원인 또한 이 소속사 대표가 제공했던 거죠. 예, 그때 시기하고 이 얘기를 했던 때하고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 종영군이 발인을 오늘 했습니다. 굉장한 부를 쌓았다 그러고요. 미국에서 성공해가지고 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1989년도에 또 한국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한국의 어떤 토크쇼 문화 자체가 없을 상황인데 예. 본인 이름을 걸고 토크쇼를 잔이윤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또 성공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재산이 뭐 모르긴 해도 100억 이상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 당시에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4억 4천만 원이다. 이거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예.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취재가 현재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보태서 말씀드리면 자니 카슨 쇼는 이제 패널로 자니 카슨이 이제 진행을 하고 동양인인데 최초로 출연을 했던 거고 한 34회를 출연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 말고 MBC에서 잔이윤 스페셜 쇼, 잔이윤 이야기 쇼에서 국내에서 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도 본인 이름을 걸고 예. 토크쇼를 했었습니다. 예, 그 토크쇼 영상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Johnny Yoon. Hello. I'm a comedian from Korea, and I've been telling American jokes. Tonight, I would like to tell you some of the funniest Korean jokes.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라는 삶에 살았는데 말이야. Oh, you've heard that before? Che bella cosa. Una giornata sole, un'aria serenato, buona tempesta, 저 맑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노래도 상당히 잘했고, 그러니까 최경선 의원님 당시 우리가 어려웠을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던 그 상징성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미국에서 성공해가지고 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이윤 쇼라는 예. 또 새로운 형태의 쇼 프로그램을 하고 잔이윤 쇼가 성공하니까 그와 비슷한 뭐 주병진 쇼라든지 많이 해가지고 생겼죠. 많이 그 비슷한 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내부에서 또 성공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세계 모든 그 어떤 경쟁자들이 모이는 미국에서 성공해서 왔다는 것도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예. 자료 그림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인터뷰한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유머 있고 청바지 입고 굉장히 젊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모습도 저도 좀 충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문희옥 씨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홍 기자님, 그 피해 여성 아버지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한 다음에 파장이 굉장히 큰데 문희옥 씨가 입을 안 열고 있어요. 네, 사실 한 명의 가수이기 전에 한 명의 여성이고 예. 또 지금 혼외자로 알려진 그 아이의 엄마잖아요. 당연히 입을 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이 녹취록이라는 게 바로 문희옥 씨와 이 소속사 대표
두 사람 간의 이 전화 내용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본인을 사기와 협박으로 고소한 여가수 측에 그 어떤 전화 녹취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예. 근데 문희옥 씨 측에서도 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무엇에 대해서도 입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혼외자라는 게 굉장히 사생활적인 면이기 때문에 김남 변호사님, 뭐 이게 그 사기나 협박 사건하고 본질하고 벗어나는 건데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그 목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혼외자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양로원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또 뇌출혈이 있었고 그리고 네. 이제는 알츠하이머까지 왔다 그래요. 예. 하다 보니까 지금 본인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또 말하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요. 기억은 점점 잃어가고 말할 수 있는 표현력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 말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네. 실어증 아닌 실어증 상태가 돼서 계속 멍하니 있는 시간만 지금 늘어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그러니까 2016년 인터뷰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어로 업무를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게 원인이라고 당시에 본인은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공사의 감사직이다라고 하면 뭐 선거에서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대한 공사직으로서 이렇게 보상으로서 그런 의미가 준다라는 있죠. 그런 의미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잔이윤 씨는 그게 그렇지가 않다.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감사로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봐야 될 서류라든가 결제해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의 어떤 병세가 이렇게 악화되었던 거. 네. 잔이윤 씨가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 2년 사이에 안 좋아졌던 것은 상인 감사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예.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랬을 좀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잔윤 씨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요. 아내분하고 여러 차례 좀 TV에 나왔었습니다. 이때 참 부부애를 보여줬었는데 그 영상 좀 한번 보겠습니다. 권태기 느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또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나를 생각해서 듣는구나 이러다가 그게 자꾸 들으면 지겨워. 좋은 소리도요.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투고 싸우고 뭐 이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권태기라고 많이 느껴본 적은 그렇게 없어요. 현관에 들어오는데 신발이 있는데 그게 너무 보기 싫어. 그게 권태기예요. 싸우고 나서 미우니까. 다를 때는 안 그러고 싸울 때 싸워가지고 너무 고집피고 이럴 때는 그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 때릴 수도 없지 그러면 지나가다 신발 보면 에이 화가 좀 덜 날 때는 에이 그러고 이렇게 차버리는데 화가 많이 날 때 밟아버려. 그러니까 이번 인터뷰에도 아내가 이제 올 거라고 잔윤 씨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주변 얘기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두 사람이 2009년에 이혼을 하긴 했지만 네.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본인들이 사정상 그냥 이혼했다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위장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고도 한국에서 저렇게 계속해서 부부의 모습으로 출연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함께 사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데 한국 그 지난해에도 그 이미 요양원에 있을 때도 부인이 네.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내 집에는 못 모시지만 요양원이 오히려 24시간 돌봄이 가능해서 모신 거다. 그리고 내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때로는 외출 겸해서 우리 집에 가서 차도 마시고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작년이었어요. 지난해였는데 예. 지금 이 이제 잔윤 씨를 계속해서 돌보고 있는 지인의 말에 따르면 아니 부인 찾아오지 않는다. 찾아오지 않는다? 네, 연락이 끊어졌다라는 거고 잔윤 씨는 근데 그래도 기다리는지 사실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한 게 잔윤 씨가 64세 때예요. 18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을 했는데 18살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분명히 지난해도 얼굴을 봤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올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기억하는 게 거의 없는데 본인이 예전에 출연했던 자니 카슨이라는 말에 조금 미소 한 2, 3초 나오고 그리고 아내가 올 거예요. 아내를 기억하고 있고 기억이 많지 않은데 아내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있다는 거를 이 줄리아 리가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다시 줄리아 윤에서 줄리아 리가 됐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병을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부분은 뭐 정확히 확인은 안 됩니다만 일단은
좀 더 씁쓸한 것이 이렇게 아프면은 주변에서 가족들이 좀 도와주는 노력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비난이나 비방이나 뭐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서 녹취록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뭐 공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이 되지 않는데 네. 사실은 이 부분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고소와 강제추행과 사교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서 그 문희옥 씨를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받아들이기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네. 저도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명예훼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조금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희옥 씨와 소속사 대표 간의 음성 녹취인데 어떻게 이게 여가수 측에 있을까? 예. 근데 뭐 이렇게 어떤 이걸 절도를 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문희옥 씨가 본인의 이제 휴대전화에 있는 음성 목록들을 예.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그 후배 여가수한테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말하자면은 그 음성 파일들을 정리하다가 예. 뭐 이걸 뭐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글쎄 문희옥 씨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문희옥 씨도 당시에 이 소속사 대표를 만났을 때 약간 조금 뭔가 당할 듯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뭐 이것도 제가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연예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문희옥 씨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문희옥 씨는 본인이 당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후배가 당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잘못된 조언을 한 거죠. 근데 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문희옥이라는 가수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 근데 너가 이거를 지금 다 공개하면 네 이름이 못 남는다. 이건 분명히 후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잘못된 조언이었지만 예. 그 대목에서도 분명히 나도 나쁜 사람인 줄 안다 하는 부분에서도 약간 좀 맥락을 아는 기자들에게서는 그 이제 녹취의 내용이 좀 읽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수면 아래 있던 게 이번에 이 예. 혼외자 얘기로 올라온 건데 결국 문희옥 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혼 관계라고 하지만 이 소속사 대표랑 뭐 동거하고 살고 이런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이제 본인의 부인과 두 아들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네. 문희옥 씨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도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소속사 대표의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인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여가수에게 지금 성추행을 한 겁니다. 네. 사실은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이 녹취의 내용은 그것에 대한 어떤 분노를 좀 터뜨리는 그 대목이 있는 그 거죠. 내용이 있죠. 네, 나 가지고 논 거냐, 나를 사랑은 했던 거냐,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그 애한테 한 거냐. 그리고 예전에 사모님, 이 사모님은 이제 그 소속사 대표의 부인이죠. 네. 속였을 때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똑같이 속이려고 한 거냐. 나를 속이려고 한 거냐.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이 피해 여성의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문희옥 씨가 지금 최저 생계비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희옥 씨가 있고 문희옥 씨가 속한 그 회사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좀 설명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문희옥 씨 같은 경우에는 왕성하게 굉장하게 활동을 하고 여러 행사나 이런 데에 단골로 초대되는 가수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신인 여가수의 아버지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희옥 씨의 어떤 그 생활하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밝혔는데 문희옥 씨가 이혼할 당시에 그 가정에서 발생한 그 남편의 빚까지 수억 원을 떠안아가지고 이 빚을 이자까지 갚느라 예.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소속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뭐 소속사 A한테 들어간다, 이 신인 여가수한테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회사 내용은요, 잔이윤 씨의 최근 모습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일단 과거 영상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시시는 게 상식에 맞습니다. 내 말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뭘 사과하라는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신체 나이가 64세로 나왔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하고 상대를 해서 이 푸시업도 더 많이 하고 옆차기, 돌려차기 이런 거 앞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루틴을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해와서 오늘 먹는 약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렇게 건강을 자신하던 분이었는데 홍정선 기자, 오늘 이 사진이 잔윤 씨의 최근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LA 그 코리아타운에서 한 13km 떨어진 곳에 양로원이라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홀로 있고 휠체어가 없으면 거동도 못하는, 그러니까 일어서서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죠. 근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토크쇼의 대부잖아요. 네. 근데 거의 실어층에 걸렸다 할 만큼 말을 하질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해도 예. 멍하니 있거나 짧게 한마디 하거나 예. 그런 상태라고 하고,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게 당신이 누구신지 아세요? 자신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했더니 한참을 생각하는 것 같더니 눈물을 터뜨리더라는 지금 거예요. 이 사진이 그 질문을 하니까 네, 저런 표정을 맞습니다.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는데 잔윤 예. 씨가 본인이 누군지 기억 못한다는 게 정말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82살이고 치매 증세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잔윤 씨가 굉장히 건강했었거든요. 워낙 잘 알려져 있던 분이 저런 모습으로 언론에 등장하니까 정말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면서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평소 때 또 건강 관리를 정말 잘했던 분이고 예. 아까 화면에서 봤다시피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던 분인데 누구도 저런 상황, 나이 들면 저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하튼 하루빨리 치매와 관련된 어떤 약품이라든지 네.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그 영상을 봤던 게 2014년 영상인데 불과 3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잔윤 씨에게 뭔 일이 있었을까요? 그 중간에? 그 당시에 관광공사를 하면서 감사직을 맡았었는데요. 감사직을 맡았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아까 국회에 나와서 운영위원회 과정에 나와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하고도 뭐 겨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건강한 태도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뇌졸중이 조금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황급하게 이제 치료를 위해서 감사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한 3년 동안 미국에서의 생활이나 이런 인터뷰 내용들이 사실은 들려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뇌졸중을 잠깐 쓰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한 어떤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었는데 예. 그 이후로 이제 최근에 지난해부터 다발성 뇌출혈이라고 하는 그게 좀 뇌출혈.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치매라고 하는 것이 노년에 이제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진행 단계가 저렇게 급격하게 오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원인이 됐던 것이 바로 다발성 뇌출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만히 앉아 있는 이유가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조금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처음에 이 뇌 이상이 왔던 게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그 관광공사 상인 감사를 하던 시절에 일단 다발성 뇌출혈로 쓰러졌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던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에 돌아가서도 사실은 이제 방송, 뭐 한국 방송에서 부인과 나오긴 했지만 2009년 이미 이혼한 터라. 나만 안 돼. 그렇지 않으니까 더 좀 그러네요. 일단 작년 4월에 그 관광공사 상임 감사로 근무하던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네. 그 당시에는 아내가 와서 바로 옆에서 간호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인터뷰 내용은 보면은 아무도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돌봐줘야 된다 하면서 나라도 돌봐준다. 저 한국에서 치료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잔유윤을 미국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양로원에 넣은 것까지 네. 아내가 계속해서 옆에서 수발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부인을 현재 옆에 없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잔유윤 씨가 그동안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치매 상태가 됐을 때 치매 환자를 돌봐본 가족이라면 네. 그 가족의 심정도 또 이해해줘야 되는 있죠. 측면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 옆에 가족이 없다고 해서 그 가족을 물론 있으면 예. 돌보는 데라든지 그 뭐 병환 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측면도 같이 좀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전혀 돌보지 않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김나국 변호사, 이 네. 두 부부가 굉장히 조금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부부로서 TV에도 나오고
약간 좀 특이한 네,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혼한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2010년 이후로 굉장히 여러 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부부로서 출연을 하면서 그냥 뭐 부부의,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부의 어떤 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나와서 너무나 재밌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요. 아까 저희 뭐 인터뷰 내용 봤겠지만 권태기를 느낄 시간이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또 어떤 한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는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할 거냐라고 하니까 줄리아 리 씨 같은 경우에는 나 다시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잔이윤 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태어나도 줄리아 리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줄리아 리가 미안하게 또 생각을 하면서 웃으면서 앵커한테 다시 질문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왜 지금 이렇게 아픈 이후로는 이런 어떤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잔이윤 씨가 굉장히 미국에서 잘 나가는데 재산이 이제 고위공직자를 했기 때문에 재산이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보니까 본인 재산은 예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본인 재산이 한 4억 4천만 원이었고 이제 오히려 부인이 많았었죠. 16억 6천만 원인데 네. 그 이제 미 캘리포니아의 그 방송에도 공개가 됐었어요. 뭐 수영장도 있고 보통 대저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공개하는 것보다 네. 더 큰 대저택. 근데 하여튼 뭐 그 가격이 뭐 우리나라보다 부동산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6억 6천만 원일까라고 생각이 그 이상이 되는. 근데 또 그 집이 현재 이 잔이윤 씨의 이 근황을 전한 지인의 주장에 따르면 네. 경매가 돼서 이미 처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처분이 됐다. 그 돈이 누구에게 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예. 지금 부인이 이렇게 좀 정이 좋으셨는데 무슨 또 이분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건지 뭐 집도 경매가 됐다고 하고 최근에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일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이런저런 소문들이 막 돌아다니고 네, 있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잔이윤 씨가 굉장히 성공한 스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공한 기간이 반짝 성공을 했던 것이 아니라 1960년대부터 맞아요. 꽤 계속해서 길었죠. 성공을 했습니다. 예. 당시 이제 1959년도에 미국에서 데뷔를 코미디언으로 해가지고 1962년도 그 정도 연도에 사실상 미국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아시아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잔이윤 씨가 사실 잔이 카슨 쇼라고 해가지고 단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는 걸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갑니다. 예. 그 당시 뭐 한 해 출연료가 2,800만 원이었다라고 한 해 이야기하고요. 출연료가? 한 해 출연료가. 이 프로그램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으로 스타덤에 올라가지고 미국 뭐 라스베가스라는데 미국 곳곳의 클럽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또 노래도 하고 진행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